네.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랬죠. 와서 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 9km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네.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짧게 통화하고 끝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했죠. 아,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네. 도망간다. 그리고 겸손 방송을 라이브로 시작했고 이제 대표님은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형 혹시 사고 날지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예. 이동형 작가한테 그것도 방송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소집 요청하는 전화 몇 통하고 그리고 라이브로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바로 라이브로. 예.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잡히는 장면이라도 일단 찍어놔야 되겠다. 뭐 잡혀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총등 군인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광주를 떠올리셨고 네. 그때 힘은 방송하던 결국 국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선무 국회를 방송하던 에워싸야 된다. 국회를 국민들이 봉쇄하지 않으면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한 길. 편집했는데 저희가 네. 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훌쩍훌쩍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저기 저 몰랐는데. 부인 맞죠? 네. 예. 그 운전하면서 우신 거야 보니까 네. 대표님은 방송하느라 정신이 정신없어요.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자 그러니까 부인은 아 남편이 가면 못 돌아온다는 생각하신 거 가능성이 아니에요? 높다고 봤겠죠. 그죠? 본인도 그 생각하셨고 저는 뭐 50% 이상.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갔더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너무 빨리 가 대표님이 제일 빨리 갔어요. 아닌 척하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다 갑자기 담을 넘은 거예요. 경찰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얼른 담을 넘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넘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보면 대표님실로 안 갑니다. 사실은 비상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 그래서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어쨌든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 계셨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자 이 순서를 정했어요 다.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당선 순위,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위, 지명직, 다음에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김태선 의원 보고 빨리 순서를 써라. 발표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휘 체계를 유지해.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정말로 오랜 시간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나름 계산 다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어긋났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단 한 개라도 만약에 맞았다면 그 시간이 아니고 딴 시간에 했다면 저도 그 생각합니다. 100% 성공이죠. 맞아요. 새벽에 했다든지 그날 새벽 3시 반에 했으면 성공했다니까요. 또는 다른 날 했다면 맞아요. 토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네. 또는 공개 발표 안 하고 미리 시행했다면 집에 미리 배치해서 잡았더라면 또는 거기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진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요. 착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실탄을 지급했다면 일선 지휘관이 막은 거잖아요. 위험. 헬기가 조금 더 일찍 헬기가 들어야죠. 좀 일찍 왔다면 예. 수방사 그 비행 통제하는 지휘관들이 안 물어보고 대충 통과시켰다면 예. 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아무도 모든 좀 허벌판이었으면 군인들이 우우 몰려들어서 헬기가 제압했을 거예요. 늦게 왔어도 국민들이 없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갔어요. 네, 장갑차들 다 몰려왔잖아요. 예. 군용 버스들 다 몰려왔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막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 자리에 오게 만든 대표님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그 언론들이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잖아요. 네.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로.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하여튼, 정도 돼요, 네. 진짜로.
계엄군들이 해제 의결이 났다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가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안 다치게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네,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 다시 들어가라 안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희 의원이 선관위 가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깥에서 뭐 컵라면 먹고 놀아버리고. 계엄 해제됐는데 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다가 52사 200명, 56사 300명 이거 안 되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못 한 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했죠. 하려고 했던 걸 아시고 계셨던 거고, 그죠? 네, 저는 필연적으로 갈 길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또 자제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들은 맞습니다. 국민들의 역할을 한 것이고 사실은 군인들은 국민에 충성할 것이냐 대통령 개인에 충성할 것이냐에서 그 형식적인 외관상의 항명죄라고 하는 게 받쳐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느라 항명한 겁니다. 항명한 셈이죠. 항명했죠. 사실상 항명했죠. 완전 태업했잖아요. 예. 얼씨구나그로 가버리고 그 문을 깨부시라고 했는데 안 깨부셨죠. 깨부셨죠. 예를 들어 제압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끌어내라는데 안 끌어내고 도끼로 찍으라는데 안 찍었고요. 근데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 개엄할 것 같다는 얘기를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제가 총선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었는데 대표님은 개엄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가 있었는데 경비계엄과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총선이 우리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 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징후가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청문회입니다. 일부러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그렇죠. 더 심하게. 그리고 장관 총리가 국회에 와서 완전히 글래디에이터로 변했잖아요. 거기다가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을 임명했잖아요. 독립기념관, 무슨 8.15 축사. 이게 보니까 퇴로를 다 막아버렸더라고 스스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화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퇴임한 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본인의 안전이 유지되겠습니까?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가요. 탈출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계속 본인이 집권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계엄이죠. 군정. 결국은 최종 결론은 모든 게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군정을 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일찍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미리 하고 경고를 해놔야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대표님하고 협의가 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경고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고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죠. 민주당 의원들이 경계태세가 그때 계엄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들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 그 요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상 훈련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계엄 얘기를 하면 뭐 어디 언론에서는 나보고 뭐 망상이다, 뭐 선동이다,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해제하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막기로 맘 먹고 속으로는. 그렇죠. 막기로 맘 먹으라고 겉으로는 당신들이 해제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구나. 계엄을 하면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해제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훈련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들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잘 믿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럴 경우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발생하니까 생각해둔 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기억에 관한 거죠. 네. 행위를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기억을 처벌한 셈이죠, 근데 실제로. 네,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혹여 예를 들면 무슨 기간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법률이 정한 그 법적 기간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첫 공판 기일 전에 우린 증거조사 정리 다 신청서 다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냈어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 네, 거예요. 뭐 정말로 총알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그런데도 지연이라고 넉 달 걸려. 시간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판 안 전혀 받아봤나 봐. 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뭐 이건- 그런 걱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탈락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그 매트리스 쫙 다 깔아주자. 그래서 도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후퇴하고 나빠져도 그 기본적인 삶은 유지되는 삶. 마지노선 유지된다. 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잖아. 책임져야 될 최상급 라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이하 일부는 포상도 저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사실은 항명했습니다. 큰일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럼요. 안 한 것은. 뭐 시킨 대로 들어가서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착검해가지고 겁주고 공포탄 쏘면서 아니면 실탄 쏘면서 했더라도 명령이 따랐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요. 그래서 일선 부대의 반발 때문에 계엄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1세기에.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장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이때까지 있던 것들 조금씩 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격차 해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요? 불평등 해소 불가능합니다. 완화, 축소. 지금보다는 덜 벌어지도록. 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입니다.